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는 다른 국내 내부적인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등락이 오고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주 계엄령 이후에 하락했던 분을 이번 주에는 급반등하면서 원복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좀 자세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사실 좀 어지러워 보시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정치적인 이벤트는 분명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동성을 유발시키기는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글로벌 경기, 특히 미국의 경기에 연동되는 게 코스피 지수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려고 뭐 여러 가지 선 차트와 이렇게 놓았는데 짙은 선이 코스피고요. 옅은 파란 선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이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차트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될 때 결국 우리나라의 지수도 수출이 개선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월 초에 ISM 제조업 지수 물론 50 이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선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은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상당히 흔들리는 주식시장, 특히 국내 장이지만 미국의 경기가 나아진다는 모습을 더 보여준다면 조금은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정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지금 국내 시장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요 지지대는 지수대가 얼마인지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다뤄보고요. 전망과 주목해야 될 이벤트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들어서 주 중반 이후에 우리 증시는 가파른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바닥 잡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다. 연구원님이 쓰신 레포트를 보니까 뭐 2,300을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면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300포인트를 얘기를 드렸던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게 PBR 0.805배 수준인데 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냐면 다분히 이제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 정도 레벨에서는 좀 지수대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PBR 레인지를 보면 0.8배에서 1.2배 정도의 레인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0.8배 초반 혹은 초중반 정도 레벨에서는 지수가 웬만하면 저점을 기록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코로나 쇼크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PBR 레벨이 낮았던 게 2019년 8월입니다. 그때가 0.81배였고 0.805배라는 거는 이제 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0.81배에 해당되는 그런 레벨이라서 2300대에서는 최소한 좀 지수가 지켜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제 0.81배 정도를 하회한다. 80배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를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 이하 레벨에서는 지지 레벨을 찾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가격이 좀 프라이싱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0.805배 2,300포인트를 제시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00이 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반영하기보다는 0.8배 수준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사실 코로나 팬데믹 같이 다 같이 셧다운하고 금융위기가 지금이야 뭐 15년, 16년 전이지만 그때는 사실
마찬가지로 또 전 세계의 어떤 그 디플레이션 압력과 경제 공황이 온다라는 수준까지 간 거기 때문에 국내 어떤 수출의 어떤 펀더멘탈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라는 그 정도의 지지가 2,300 공교롭게도 2,300자를 보였을 때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던 거는 뭐 다행스러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예 오히려 엑소더스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수급들이 교란된 상황인지 이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수급적으로 일단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주식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철저하게 경기 민감주로서 한국 주식을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 증가율의 등락에 따라서 수급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미 수급이 좀 좋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매수를 좀 이어갔던 두 가지 유형을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밸류업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미국향 수출 모멘텀이 견조한 업종입니다. 뭐 미국향 수출 모멘텀이 견조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자동차는 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뭐 전력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AI와 관련된 그런 것들 내지는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데 밸류업과 관련된 게 이제 은행 뭐 금융 업종의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 증권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유형에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불거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순매도를 기록을 한 업종이 바로 은행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업 관련 업종,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한 7% 정도 차지하는 큰 업종이거든요. 순위로 보면 한 4, 5위권 정도 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수급이 사실 마땅히 들어갈 만한 업종이 뚜렷하게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좀 긍정적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외국인 측면에서 비상계엄령 이후에 가장 좀 소위 말해서 매도한 업종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 상반기에 밸류업 프로그램 아니면 올해 내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팔았지만 당장 살만한 업종이 안 보여서 아직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공백인 거고 또 한 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오히려 최근의 매도세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개인 투자자와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수치적으로 나타내고자 좀 접근을 한 거고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원래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가 매수 전략을 즐겨서 사용하는 그런 투자 주체입니다. 근데 이번 지수 하락 때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높은 순매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지수의 하방을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보이시는 그림에서 안쪽에 이제 하늘색 음영되어 있는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봤을 때 지수 수익률에 따라서 국내 개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간으로 좀 추세선을 그어놓은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선명한 파란 선을 보면은 Y축과 만나는 지점 자체가 역대 연도들에 비해서 가장 좀 낮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어느 정도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이 자산군이 워낙 다양해졌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가상자산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 HTS가 아니라 MTS만 켜도 당장 밤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성도 있지만 국내보다 오히려 국외 정치 상황이 안정되어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비단 최근에 어떤 계엄령 내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어떤 해외 투자의 붐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는 있습니다. 자, 지수 얘기로 좀 넘어와서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아직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300이 그래도 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일단 선을 그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엄령이 선포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좀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을 하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당연히 중요하고 단기화 되느냐 좀 완화되느냐 다행히 지금은 좀 완화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화학 삼성전자와 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HBM 수요가 늘어났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런 부분을 크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의 추격이 무섭게 좀 따라붙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화학 역시도 좀 특수가스보다는 범용 제품 중심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대할 때 시클리컬로서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클리컬이면 경기가 좋아질 때 그만큼 업턴이 좀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은 가장 큰 가장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또 수출이 많이 좌우하고 그 수출에서 이 경기의 진폭이 크다 보니까 지수의 변동성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래도 경기가 좀 돌면 우리 수출도 되고 우리나라의 지수도 돈다. 이게 그동안의 사이클이었는데 이 결국 또 중국이라는 하나의 아니면 이 중국이 반도체부터 화학, 철강, 2차 전지 상당히 많은 물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떤 공급 과잉 이슈가 안 좋게 진행될 가능성도 조금은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럼 밸류에이션이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0.8배가 맞습니다. 아니라 네네. 뭐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0.3배까지도 내려가고 이랬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깔고 봤을 때 내년의 증시의 분위기는 좀 어떨지가 궁금해요. 결론적으로는 내년 그림 역시도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 레벨 자체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 수준이라고 하는 PBR 0.9배 정도를 정상 수준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데 0.9배 전후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수의 상승 비율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룸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올라설 레벨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2,500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도 조금은 좀 힘에 부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종목단에서 좀 발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사려가 됩니다.
0.8배에서 0.9배만 가도 12%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상방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은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좀 승고르기가 나타났습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미 증시가 다소 좀 주춤된 건데요. 물가 상승을 빌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CPI에 이어서 간밤에는 PPI, 그러니까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PPI가 좀 올랐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4%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PPI는 일반적으로 또 이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한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에 물가가 조금 더 치솟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고 그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 위주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서비스 인플레는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금리 인하 확률은 90% 후반까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선을 돌려서 국내 증시 보시면 이번 주 그래도 가파른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좀 경제를 보자라는 시선들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에 상장된 우리나라 ETF도 뭐 약간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뭐 계엄이나 탄핵 이전으로 좀 회귀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적인 이벤트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지만 결국은 수출과 그에 따른 매출, 이익이라고 보시면 미국의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오히려 물가가 올라갈 만큼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400을 깼었던 주가는 어쩌면 락바텀이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진이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주말에 또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높아질 수는 있지만 한바탕 변동성을 보인 이후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같은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에 있었던 변동성보다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ROE가 8%는 나오고 그리고 이 PBR이 0.8배인 코스피 2300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1차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그런 시각을 저희가 증시 대담에서 잘 다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그리고 남은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